자, 오늘은요, 활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얘기해보고요. 이 다음에 소금물에 관한 얘기해볼 거거든요. 잘 설명 들어보세요. 거리 속력 시간은요, 가장 흔한 활용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새로운 공식을 외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이 단위를 통해서 이 공식들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속력의 단위는요, 보통 미터 퍼 분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퍼 시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터와 킬로미터는요, 거리의 단위고요. 분과 시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나누기 기호는요, 실제로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무엇이다? 속력이다. 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속력은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그럼 양변의 시간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등식이니까 같은 값만큼 곱해도 등호가 성립하겠죠? 네, 시간으로 곱하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선생님이 이것을 외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어떤 무당벌레 같은 모양 그려가지고 알아보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다. 네,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하면 좀 더 외우기 쉽겠죠. 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학생은요, 이 무당벌레 그림 그린 다음에 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거리, 속력, 시간 문제 풀 때도요, 미지수 두고요. 그런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에 초점을 맞춰서 식을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먼저 읽어볼게요. 10km 떨어진 곳을 가는데 분속 60m로 걷다가 A 지점부터 분속 90m로 좀 더 빠르게 걸었대요. 그랬더니 2시간이 걸렸다. A 지점에서 도착한 곳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문제 풀면서 조금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보이네요. 거리의 단위가 킬로미터인데 속력의 단위가 미터로 되어 있죠. 그리고 총 걸린 시간이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분속이잖아요. 그래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작은 단위로 가보면 10km는 몇 미터죠? 1km가 1000m니까 10km는 10,000m가 되고요. 그리고 2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지 말고 분으로 고쳐서 120분이 걸렸다라고 하면 네, 모든 단위가 맞춰지겠죠? 그런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데 총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10,000m 떨어져 있다. 네, 단위를 미터로 고쳤죠? 10,000m 떨어져 있는데 분속 처음에는 60m per minute로 걸었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걷다가 A지점에 도달하고 나서는 어떻게 속력을 바꿨대요? 좀 더 빠르게 90m per minute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120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A 지점에서 도착한 곳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통 무엇으로 뒀죠? 너무 중요하니까 색깔 바꿀게요. A 지점에서 도착한 곳까지의 거리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X라고 두죠 뭐. 그러면 A 지점으로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 여기가 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출발점에서 A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나요? 10,000 빼기 X 미터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식 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나타낸 조건 말고요. 또 문제 속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죠? 총 몇 분 걸렸다? 120분 걸렸다. 이거 가지고 식 세어볼게요. 가는 데 걸린 시간, A 지점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 A 지점에서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의 합이 총 몇 분이다? 120분이다. 근데 시간은 뭐분의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이제 다 나왔어요. 식 세어보면 속력분의 거리 우리가 X로 나타냈죠. 10,000 빼기 X 더하기
속력분의 거리. 얼마죠? x. 이것이 얼마다? 120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 여러분 풀어주면은요, x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때 x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느냐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 알아내서 식을 세울 수 있는가가 바로 활용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죠. 자, 정리한 다음에 소금물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요. 이 2번, 3번은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양변의 시간 곱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때 무슨 그림? 무당벌레 그림 생각해라. 이렇게 나누고요. 위에 거리 쓰고 시 써주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고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소금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소금물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를 풀 때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농도를요, 동시에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빨간색으로 써놨죠. 소금물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소금의 양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요. 시행 전에 소금의 양. 시행이라는 건 뭐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증발시킬 수도 있고요. 두 소금물을 섞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소금의 양과 시행 후에 소금의 양이 같다라는 것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먼저 볼까요? 20%의 소금물 200g이 있다. 여기에 몇 g의 물을 넣으면 10%의 소금물이 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몇 g의 물이라고 했으니까 더 넣은 물의 양을 x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나오지 않은 것, 네, 몇 g의 물, xg의 물이라고 바꾼 다음에 식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의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이나 10%가 된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나 물만 더 넣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없거든요.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식을 세어보면 100분의 20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행하기 전에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20% 200g. 맞나요? 네,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만 더 넣었어요? 여기다가 뭐만 더 넣냐면 맹물을 넣었어요. 맹물을 넣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있던 소금물에다가 순수한 물을 넣었어요. 그러면 농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덜 짜지겠죠. 그쵸? 20%에서 10%가 됐대요. 농도가 반으로 줄었대요.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맹물의 양을 x라고 뒀죠? 그러니까 200 더하기 x가 될 것입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이때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100분의 10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죠? 이 x의 값은 여러분이 방정식은 풀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 소금의 양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랍니다. 알겠나요? 예제 2번 가볼게요. 예제 2번은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한번 보시죠. 10%의 소금물 500g과 20%의 소금물을 섞었대요. 20%의 소금물은 얼마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6%의 소금물이 되었대요. 이때 20%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20%의 소금물의 양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그림 그려볼까요? 선생님 그림을 자주 그리는데 10%의 소금물 500g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20%의 소금물 20%의 소금물 얼마인지 몰라요. xg을 더 넣었대요. 그러면 이 큰 수조에 물이 얼만큼 생기겠어요?
500g,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 총 500g 더하기 xg인 500 더하기 xg만큼 생기겠죠? 근데 농도가 몇 프로래요? 네, 16%래요. 자, 이제 식 다 세웠어요. 첫 번째 소금물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 더하기 두 번째 소금물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은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과 서로 같다라는 거 가지고 식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들어있던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죠?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맞나요? 더하기 그 다음 농도 100분의 20 곱하기 소금물은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들어있는 소금의 양 몇 프로죠? 농도 16% 곱하기 500 더하기 x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식 풀어줄 때는요. 양변에 100 곱한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 써서 x의 값 구해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굳이 x의 값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x의 값을 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을 세울 수 있느냐가 선생님이 오늘의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들어있던 소금의 양, 두 번째 들어있던 소금의 양을 더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어봤습니다. 자, 좀 공식을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이 계속 사용한 게 소금의 양에 관한 공식이었거든요. 네, 소금의 양에 관련된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이다. 왜 100으로 나눈다? 보통 농도가 %로 나타나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커에 100g의 소금물이 있대요. 농도가 몇 프로다? 10%다. 그러면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합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100이다. 따라서 소금은 10g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100g의 소금물이 있을 때 농도가 10%가 되려면 소금의 양은 10g이고요. 순수한 물의 양은 몇 g이다? 90g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농도가 10%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도는요. 여러분 이거 식 정리해주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100g 있어요. 근데 소금이 이 안에 10g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때 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소금물의 양 곱하기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로 표시할 거니까 100을 곱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농도 10%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런 공식들이 익숙해지니까요. 문제를 바로 이어서 몇 개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금물을 증발시키거나 소금물에 물을 더 넣었을 때 소금의 양이 달라지나요? 과학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증발할 때 소금이 증발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증발할 때 그러니까 물이 날아간다는 뜻이니까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고요. 또 맹물 넣는다고 해서 이 안에 소금 없기 때문에 소금의 양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달라지죠? 소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소금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증발시키면. 그러니까 농도가 더 높아지겠죠. 맞나요? 그리고 소금물에 맹물을 더 넣으면 농도가 이번에는 더 낮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물의 양이 달라지면 농도는 달라지지만 절대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점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데 좋은 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문제 좀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